반갑습니다. 신작입니다. 오늘 미친고등용법 8강 형용사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파트 3 명사와 함께 쓰이는 말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를 이미 다 배웠어요. 기초랑 함께. 그리고 이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명사 앞뒤에 붙는 말을 할 건데 형용사는 주로 앞에 붙죠. 그리고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보어 역할, 명사 수식 말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형용사 끝내고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까지 끝내면 그 명사와 함께 쓰이는 말을 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형용사 해볼 건데 형용사 2개 할 겁니다. 형용사에는 어떤 형용사가 있으며 그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명사의 종류와 역할 할 때요, 단일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조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그 자체를 구별하는 것보다 형용사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요, 형용사의 역할 볼게요.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래요. 신재학인데요, 머리 큰 신재학, 머리 이렇게 신재학을 꾸며주죠. 신재학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신재학은 성격이 까칠하다, 까칠한, 이게 신재학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그 설명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 앞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있어요. 머리 큰 신재학, 까칠한 신재학, 친절한 신재학, 이렇게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명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는 게 있는데 신재학은 친절하다, 신재학은 까칠하다, 신재학은 온화하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서 동사와 함께 결합해서 보어로 쓰이면서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용법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까칠한 신재학인데 까칠한 걸로 이렇게 한정하죠.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보어로 쓸 때는 서술한다, 신재학이 어떠어떠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술적 용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정적 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이다, 이런 용어를 아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첫 번째요, 명사를 수식하는, 즉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런 겁니다. 형용사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역할 두 가지 할 수 있죠? 한정적 용법하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 형용사가 영어에 100개가 있다라고 치면 그 100개 중에 한 98개, 97개, 한 95, 6, 7%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도 쓰이고 명사를 서술하는 서술적 용법, 보어로도 쓰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가지 역할 다 쓰입니다.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둘 다 쓰여요. 대부분의 형용사는. 근데 가끔 가다가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도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쓰이는 놈들은 별로 구별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거나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면 얘네들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얘는 뭐냐면 형용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놈인데요, 쭉 읽어보면 우리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한국말은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고 영어는 두 단어 이상 되면 무조건 명사 뒤로 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의 모양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고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생동물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야생동물들. 이 동물이라는 명사를 wild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 보어로 쓰이는, 즉 서술적 용법을 볼게요. 우리말은요 형용사가 직접 서술어로 쓰여요. 신재학은 친절하다,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친절하다라고 그게 동사로 서술어로 쓰이는데 영어는 그러지 않아요. Jack is honest, 이렇게 솔직하다라고 할 때 Jack is kind 라고 비동사를 써주고, 흔히 말하는 이형식 동사, 연결 동사를 써주고, 이 동사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다시 Jack 써주고, is 써주고, 연결 동사 써주고, honest, kind, dangerous, 이런 것들을 형용사를 뒤에다 써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어라고 하고요. 영어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쓰고 그 뒤에 보어 자리 형용사를 써줄 때 이런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부자인데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상태가 어떻게 보이냐면 완전히 안 끝났어요.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 보충을 해주는 말이 여기 있는 unhappy라는 형용사,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행복해 보여. 뭐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준동사도 동사처럼 생각하자고요. 영어의 준동사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뭐 투부정사랑 ing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이것들도 결국은 동사에서 온 놈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습니다.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용상 주체가 필요하면 내용의 주체를 써줘야 되고 내용상 보어가 필요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서 왔죠? 비동사에서 왔습니다. 비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야? 보어가 필요한 동사죠. 그 보어가 필요한 동사인 비동사에서 빙이 생겨났으니 to-be가 됐건 빙이 됐건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eing wealthy라고 보어가 쓰인 거고요. 되셨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학교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죠? 학교로 되돌아간다라는 생각이 makes, 흔히 말하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happy라는 보어가 쓰여 있는 거죠. 좋습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거, 서술적 용법, 보어로 쓰이는 거 둘 다 쓰여요. 둘 다 쓰이는데 간혹가다 어떤 특정한 놈들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용법으로만 쓰이는데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형광펜 쳐놓으세요. en이나 er로 철자가 끝나는 거예요. 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 뭐 only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en하고 er로 끝나는 놈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n하고 er 끝나는 놈은 무조건 한정적 용법 이렇게 하면 내신 문제, 수능 문제 안 틀려요. 아시겠죠? 이건 문제가 뭐 내신이나 수능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와도 안 틀려요. 뭐 only, elder, drunken, golden 이런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은 어디에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보어 자리. 요 자리나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요 자리에 쓰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도끼는 나무꾼으로 볼게요. only to. only가 to를 꾸며주죠. 뭐 주어는 is only 뭐 이런 식으로 안 쓰인다고. 이게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도구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얘네들은요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지 않아요. 한정적 용법으로 안 쓰이고 무조건 보어 자리에만 쓰이는 놈들인데 뭐냐면 A로 시작하는 놈이야. A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be afraid of처럼 주로 비동사, 형사, 전치사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 근데 요 2번은요 책에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 책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도 책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알려드려야죠. 여러분들 또 말 안 하면 그게 어디 있는데 이러고서 한참 찾을 거니까 스튜디오에서 강의 찍을 때 이런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73페이지요. 우리 책 73페이지 보면 수거처럼 외우면 비형용사 전치사 뭐 be absent from 뭐뭐에 결석하다 뭐뭐가 없다 be observed in 뭐뭐에 열중하다 이 표현들은 다음 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해석할 때 엄청나게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선생님 테스트를 볼 겁니까? 아니요. 이걸 뭐 be jealous of 질투하다 be known to 알려져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될까요? 아니 뭐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놈들은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 다 구별하면 되네요. en 또는 er로 끝나면 한정적 용법, A로 시작하면 보어. 됐죠? 이거 끝입니다. 보면요. alive, alone, asleep 얘네들은요. alive 명사 이런 식으로 안 쓰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명사 앞에 오면 안 돼요. 한번 봅시다. 나는 수업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다. I can stay awake. stay라는 이형식 동사 나와 있고요. 보어 자리에 awake 나와 있는 거죠. 그럼 waken이라고 이렇게 wake 다음에 en을 붙여서 waken으로 만들면 en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책 75페이지에 있는 딥 Q&A 한번 볼게요. 명사를 수식할 때와 보어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뭐냐면 certain, present, ill, sorry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certain은요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는 특정한 이라는 의미로 되고요. 비동사 다음에 certain이 보어로 쓰이면 확실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present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고 be present는 있다, 참석하다. 그 다음 ill은요 나쁜 명사, be ill은 아프다. sorry 명사가 나오면 불쌍한 명사, be sorry라고 하면 미안하다, 유감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법으로 나오나요? 시험으로? 아니요, 안 나와요.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석만. 그 다음요. 선생님, 철자가 ly로 끝나는 단어는 주로 부사라고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형용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beautifully 라고 부사가 됩니다. 근데 명사에다가도 ly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라는 친근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앞에 ly 앞에 형용사가 쓰여져 있는지 부사가 쓰여 있는지 형용사가 쓰여 있는지 명사가 쓰여 있는지로 이게 부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 76페이지에 있는 베이직 테스트 한번 풀어보실게요. 간단합니다. The team is trying to build a powerfully brand.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브랜드라는 명사 꾸며주려면 powerful이라는 형용사 써야겠죠. 됐습니까? 여기서의 powerful이 형용사니까 거기다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powerfully는 안 됩니다. You need to purchase the house. 당신은 집을 사야 돼요. 어떤 집을 사야 되냐면 you can feel, 너가 느끼기에 comfortable, 편안한 집을 사야 됩니다. feel이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는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겠죠. My father, 우리 아빠는요 thinks it, 생각합니다. 그걸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건데 얘 가목적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절,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로 오는데 얘를 진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오형식일 때 쓰는데 어쨌든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죠. 목적격 보어 자리는 형용사 와야 됩니다. impossible. 우리 아빠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를 진짜 목적어 해석을 해야죠. 뭐를 I get the scholarship.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crab. 크랩이요. 개가 코코넛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먹습니다. 살아있는 산호를요. alive, A로 시작하는 놈들 전부 다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서술적 용법, 즉 보어 자리에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을 못 해줘요. living이 맞겠네요. 됐죠? 그 다음 5번이요. If I just want to sit and relax. 나는 내가 만약에 그냥 앉아서 쉬길 원한다면 I switch on the television을 켜고요. 그 다음에 for fast sleeping asleep. 나는 빠르게 잠에 빠집니다. for 나왔습니다. 동사 나왔으면 그 다음 자리 무슨 자리죠? 그렇죠. 보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sleep을 써야겠죠. sleeping은 sleeping baby처럼 명사 앞에서 잠자는 뭐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한정적 문법으로 명사 수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제 1 끝난 거야? 다시 정리해보자. 기억 못할 거야. 형용사의 역할 뭐야? 명사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 있고 보어로 쓰이는 서술적 용법이 있어. 대부분의 형용사는 둘 다로 쓰여. 됐죠? 예문을 살펴봤고 근데 가끔씩은 명사 수식으로만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보어로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이 있어. 그것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한정적 용법이 있는 놈들은 EN이나 ER로 끝나고 서술적 용법인 놈들은 A로 시작하더라 라고 해서 문제까지 풀어본 거고요. 이제 명사의 수와 관련해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형용사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요. 셀 수 있는 명사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합쳐서 수량 형용사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일단 few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 근데 요 형용사들 다 암기해 놓으시면 좋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few예요. few. 그 man이나 the number of 이런 건 아시니까. 얘 다음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이 오겠어요? 복수형이 오겠죠. 당연히. 많은, 거의는 조금이나 어쨌든 복수가 와요. 그리고 그거랑 수일치시키면 복수 동사가 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죠?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놈의 핵심은 little이에요. few랑 little의 차이.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당연히 무슨 수가 오겠어요? 셀 수 없는 것들은 셀 수 없으니까 복수가 없죠. 단수 형태 오고 그 다음 단수 동사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셀 수 있는 놈들 꾸민 놈, 셀 수 없는 놈 구별하셔야 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암기예요. 근데 또 어떤 놈들이 있냐? 둘 다 수식하는 놈도 있어요. 둘 다 수식하는 놈들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뭐만 하면 돼? 해석만 잘하면 되지. 많은 이라고. 그냥 이런 것들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일 땐 당연히 복수형이 오겠죠. 그래서 복수동사가 올 거고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당연히 단수형이 오고 단수동사가 올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many 다음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오고 much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오고 many어 다음엔 단수명사가 온다는데 그냥 뭐 그렇군 시험 문제로 안 나와요. 그렇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many 다음에는 복수명사 복수동사 당연하죠. much 다음엔 단수명사 단수동사 셀 수 있는 걸 꾸미고 셀 수 없는 걸 꾸미니까요. many어는요 이 자체로 그냥 뭐 많은이란 뜻인데 뒤에 단수명사 오는구나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러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아까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즉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 핵심은 few고 셀 수 없는 명사 즉 단수명사가 나올 때 핵심은 little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few가 있고 a few가 있고 little이 있고 a little가 있는데 few나 a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little과 a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얘를 가로축으로 나누면 셀 수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고요. Y축으로 나누면 뭐가 있냐면 few나 little은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a few나 a little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X축으로 나누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Y축으로 나누면 A가 없을 경우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요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영어쌤이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A 봐봐 A 있지? 긍정적인 의미야. 얘네 어가 없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few 셀 수 있는 명사, little 셀 수 없는 명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few가 긍정적이고 few가 부정적이고 이거는요. 나중에 맨 뒤에서 도치 배울 때 few나 little이 나오면 부정어 도치된다 요럴 때만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a few 나왔네요.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명사 나왔고요. 그 다음 돈 셀 수 없잖아요. a little 다음에 money 셀 수 없는 명사 나왔고 그러면 a few money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all과 both와 each와 every가 있습니다. 얘네는 시험에 잘 나와서 좀 빼놨거든요. all 다음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경우에는 복수명사 옵니다. all the student 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복수동사 오고요. 올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올 때는 단수 와요.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가 오겠죠. 복수동사, 단수동사로 수를 일치시켜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both 다음에는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수동사 올 거고요. 그 다음 both 다음에 A and B 안 올 때도 복수명사 오고 복수동사. 어쨌든 both 다음에는 주로 복수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ach랑 every는 조금 특이해요. each 각각이란 뜻이죠. 각각 하나하나 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단수명사만 와요. 그리고 단수동사 오고요. every는 everyday 뭐라고 해석하세요? 매일매일이라고 해석하죠. 맞습니다. 하루를 세는데 하나 세는 겁니다. 원래 하나 세면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아까 each도 각각이라고 해서 단수 취급했고 every도 하나하나 세는 거에서 단수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라고 할 때요. all days라고 쓰면 모든 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every day라고 쓰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라고. 얘네는 모든 날들,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싹 다 세는 거고, 얘는 하루하루가 좋았다. 하나하나가 방점이니까 단수.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또 나오네요. 이랬거든요. 부산 분이셨는데 마 봐라, 이가 나왔지. 이는 단단하제. 그래서 단단하제. 이래서 단수. 미안해요. 여러분 벌써 한숨 쉬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말장난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요. 학생 모두가 부지런하다. all the students, all students, all of the students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요. both 다음에 복수명사. all과 both 다음에는 복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each랑 every 다음엔 단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ach members of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이거 학생들 자꾸 헷갈려요. 쌤, a number of랑 the number of 정리 좀 해주세요. 안 할 거야. 꼭 아세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납니다. a number of는요, a lot of처럼 생각하세요. 뭐라고? a lot of. 많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자체로 얘를 꾸며주는 거야. 많은 이란 뜻으로. 많은 이란 뜻이니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겠죠. 그리고 핵심은 뭐야? 머리 큰 신재학에서 핵심은 신재학이잖아.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꾸민 받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 lot of가 a number of가 핵심이 아니라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핵심이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복수동사 와야 돼.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the number of 볼게요. the number of는요, 얘는 뭐가 핵심이냐면 the number이 핵심이에요. 수. 어떤 수? 이것들의 수란 뜻입니다. 핵심은 the number이에요. the number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the numbers가 아니잖아. the number 단수죠. 단수 취급해야죠. a number of는 뒤에 걸 꾸며주는 놈이고 the number of는 the number이 핵심이야. 뭐뭐의 수. 얘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의미도 완전 달라요. 많은 여행자들이 전주 한옥마을에 방문한다. A number of travelers. A number of가 travelers를 꾸며주죠.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얘랑 수일치 시켜야 되니까 복수동사 써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 학교 학생 수가 3년째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 얘가 핵심이에요. of students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럼 the number 단수니까 has decreased라고 단수 취급해야겠죠. 되셨습니까?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거 고3 때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이요.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꼭 먼저 풀어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책 몇 페이지냐면 어딨죠? 83페이지요. 여러분 80페이지에 있는 few랑 a few 중에서 아까 긍정, 부정 얘기하셨는데 둘 중에 뭐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어떤 한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영어 공부 잘해? 라고 했더니 제가 좀 하죠. A가 제가 좀 하죠.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B한테요. 야, 너 영어 좀 하니? 그러니까 저 별로 잘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앞에 긍정적으로 얘기한 친구는요, 점수를 까봤더니 80점이에요. 뒤에 부정적으로 저 잘 못해 했더니 95점이에요. 누가 더 잘했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B 학생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양이 많고 수가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긍정, 부정으로는 누가 더 많다 적다를 나눌 수 없어요.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냥 배경 지식 같은 느낌이라 얘는 PPT에 안 담아놨고요. 그래서 80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되고, 우린 바로 베이직 테스트 2를 갈게요. 내가 들었습니다. 대리아를 들었거든요. 명사절 되시죠? 뭘 들었냐면 학생들이요, spend quite a few, quite a little time 셀 수 없죠. 그럼 few 안 되고 little 써야죠. 약간의 시간을 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알아두세요. spend 다음에는요, 시간, 노력, 비용 나오고 ing 나옵니다. 그래서 ing 하는데 이런 시간, 노력, 비용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ing 하는데 시간, 노력, 비용 따위를 쓰다 꼭 알아두세요. 학생들이요, 시험을 preparing for 이라고 하면 준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거의 안 쓴다, 약간 쓴다 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 all of the materials, 모든 그런 재료들요. 어떤 재료들요? making dollhouse, 그 인형의 집, 인형집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요. was, were, 뭐가 맞습니까? 생각해야죠. All of the materials 뭐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were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eating a lot of fatty food,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요. lead to 이어집니다. 식단으로 이어져요. 어떤 식단이요? contains, 포함한, 가지고 있는 too many much energy, 에너지는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much가 맞겠죠. 지나치게 많은 열량을 포함한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이요. I think that, 내 생각에는 a few or little 레몬즙 생선에 레몬즙 뿌리는 거, 레몬즙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셀 수 없으니까 a little이요. 셀 수 없는 거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러면 단수 취급해서 makes를 써야겠죠. makes it taste better. 약간 레몬즙을 생선에 뿌리면 맛있어져. 이런 얘기고요. people, 사람인데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watch, 봅니다. 가까운 게임을. 이는 단수. 그래서 이치 게임이 맞겠죠. with great interest, 가까이 경기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 the refugee가요 have few little possession. 여기서 refugee는요 난민입니다. 피난민이요 뭐가 없냐면 소유물. possessions는 소유물, 자기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possessions라고 복수 썼네요. 그럼 little 안 되고 few가 되겠죠. 뭐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희망은 셀 수 없죠. 그래서 little이 맞겠죠.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7번 보겠습니다. A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오케이.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으로 students를 꾸며주고 얘가 핵심,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걸로 the number이 핵심. 그래서 복수냐 단수냐로 판단해야 되는데 뒤에 wish라고 무슨 동사 쓰여 있어? 복수 동사 쓰여 있죠. 그럼 얘랑 스위치 시켜야 되니까 a number of students가 맞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바랍니다. to return to the essay days of high school 이라고요. 되셨죠? 이걸로 오늘 형용사까지 다 끝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는 빠르게 한정적 명사수식과 서술적 보어로 쓰이는데 둘 다 쓰일 수 있어. 대부분은. 근데 가끔씩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이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이 있는데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은 en 또는 er로 끝나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놈들은 a로 시작을 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1단락 됐고 두 번째 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냐, 셀 수 없는 명사, 단수냐에 따라서 수를 나타내는 형사, 양을 나타내는 형사로 나뉘어.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형사랑 양을 나타내는 형사 둘 다 꾸며줄 수 있는 형사 배웠고요. 핵심은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단수를 꾸며준다라고 했고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all과 both 다음에는 복수명사, each랑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 온다 그랬고 학생들이 진짜로 많이 헷갈리는 거 a number of, the number of 했었죠.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그 복수명사가 핵심이어서 복수 취급한다. the number of는 the number이 핵심이어서 뭐뭐의 수라는 뜻으로 the number이 핵심이어서 단수 취급한다가 핵심이고 이게 끝입니다. 됐어요? 영어에서 형용사 무슨 역할 한다고? 명사수식 또는 형용사, 보어 역할. 이 두 가지. 이거 머릿속에 남겨두시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관계대명사편, 9강에서 관계대명사편에서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절에 대해서 9강과 10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모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